오랜 전쟁 기간 동안에 희생자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사 문명은입니다. 최근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인기 있는 배낭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입니다. 독일도 빼놓을 수 없죠. 위넨, 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들도 있지만 수도인 베를린이 가장 인기가 많은 여행지일 겁니다. 수도인 만큼 베를린에는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베를린 한가운데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원자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기까지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오랜 전쟁 기간 동안 희생자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나치 체제 하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후에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기 위해 공원을 조성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질문과 관련된 책인데요.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 1946년 도쿄 재판을 통해 전범이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처벌된 전범의 수가 많지 않고 강도도 만족스럽지 않았죠. 책임져야 할 사람들 중엔 종전 이후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만도 도망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에 의해 납치당해 예루살렘 재판대에 서기까지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책의 저자 한나 아렌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 간 유대인입니다. 아렌트는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재판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재판 진행 과정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사람이라면 잔인하고 악랄하며 악마적일 것 같은데 아이만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아이만을 묘사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비열한 동기에 대해 자기 자신이 마음 내면에서부터 더러운 후레자식은 아니라는 점을 그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양심에 대해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는 점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란 수백만 명의 남녀와 아이들을 상당한 열정과 가장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분명히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정상으로 판정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적어도 그를 진찰한 후에 내 상태보다도 더 정상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전해지고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모든 정신적 상태가 정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끝으로 대법원에서 그의 항소를 들은 후 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성직자는 아이만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었다. 이 용언의 희극지로 전문가들은 그의 경우가 법적인 이상 상태는 물론 도덕적인 이상 상태도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내놓고 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까요? 아렌트는 이 상황을 아이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나오기 전부터 아렌트는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1951년 나온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이론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었죠.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집단을 획일화된 유일한 단위로 만듭니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서만 행동해야 하죠.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선전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데올로기는 복잡한 세계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는 공유하는 집단에게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소속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폭력은 이데올로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포심을 유발하죠. 이데올로기와 폭력은 사회에서 개인을 지워버립니다. 아이만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독립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데올로기와 폭력이 만든 메커니즘 속의 부품이었죠. 아렌트가 보기에 인간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본 활동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렌트에게 자유는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인 의미의 권리나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능력이 아닙니다.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죠. 복수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모두가 평등한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야말로 자유이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전체주의가 개인에게 빼앗아 간 것은 자유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인의 사유 능력입니다. 아이만은 전체주의에 사유를 빼앗긴 개인의 전형이죠. 나는 또한 진정한 논쟁이라면 이 책의 부제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재판에 직면한 한 사람이 주연한 현상을 엄격한 사실적 차원에서만 지적하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한 것이다. 아이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처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극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에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순전한 무사유였다.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 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폭력으로 인한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만의 사례는 사유가 사라진 사회에서 만연한 악을 보여줍니다. 정치 권력과 미디어가 제시한 이데올로기에 판단을 맡겨버린 사회는 사유 없는 개인을 만들고, 그런 개인들 사이에서는 다원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도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도 없죠. 인터넷 속 마녀 사냥과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적 갈등은 우리에게 자유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유할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자유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는 오늘의 책,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었습니다.